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갤럭시 S25 시리즈의 막내인 듯 막내 아닌 FE 모델이 9월 19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S 시리즈 FE 모델은 S 시리즈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이어받지 않아서 애매한 구석이 있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나온 갤럭시 S25 FE는 여전히 S25 시리즈가 맞나라는 의심이 생기는 스마트폰이지만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반응도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94만 6천원으로 S25 일반과는 20만원, S25 플러스와는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급제 기준으로 라이브 방송 할인, 카드 할인 등을 잘 이용하면 80만원대 구매가 가능한데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갤럭시 S25 F의 전체적인 생긴 모습은 S25나 S25 플러스와 비슷하게 4개의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깻잎동 형태고 후면 트리플 카메라에는 물방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카메라 렌즈에 얇은 베젤링이 들어간 부분이나 측면 프레임 색상이 후면 커버 색상과 깔맞춤하지 않은 부분이 먼저 나온 S25 시리즈와는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제법 프리미엄 티가 납니다. 워낙 익숙한 디자인이라서 그런 탓도 있겠지만 그만큼 디자인은 무난하게 뽑았습니다. 바디는 전후면 유리에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 프레임은 아머 알루미늄입니다. 참고로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와 아머 알루미늄 2를 사용한 S25보다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이 정도면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말한 가장 큰 이유는 무게와 두께에 있습니다. S25 FE를 동일한 6.7인치 화면인 S25 플러스와 비교하면 무게는 190g으로 동일하고 두께는 0.1mm 차이만 있습니다. 6.7인치 화면에 163g의 무게와 5.8mm 두께를 가진 갤럭시 S25 엣지, 6.5인치 화면에 165g의 무게와 5.6mm 두께를 가진 아이폰 에어라는 특출난 스마트폰이 시장에 나와 있다 보니 무게와 두께에 대한 긍정적인 기준점이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S25 FE가 무게와 두께만큼은 S25 플러스 수준으로 맞춰서 큰화면 스마트폰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해서 비교적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은 소비자들의 눈에 들어올 만합니다. 갤럭시 S 시리즈 FE 모델이 처음 나온 것이 2020년 S20 FE였는데 그때부터 작년에 나온 S24 FE까지 중고급형 스마트폰에나 들어가는 가상 근접 센싱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S25 FE는 드디어 근접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가상 근접 센싱이 모든 사용자에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 시에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한다거나 주머니 속에서 켜진다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 시리즈 FE 모델만큼은 A 시리즈와 다르게 근접 센서를 탑재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외침이 수년간 있었고 늦은 감이 있지만 S25 F의 근접 센서 탑재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근접 센서 이외에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기압, 홀, 조도, 지문인식까지 스마트폰 사용에 필요한 센서는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스크린 지문인식 센서는 광학식입니다. 다음 살펴볼 요소는 스마트폰의 두뇌인 AP입니다. S25 FE는 S24 시리즈에 들어간 4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400을 탑재했고 LPDDR5X 램은 8GB, UFS 4.0 저장 장치는 256GB입니다. 스마트폰의 실사용 환경에서의 CPU 연산 성능을 다방면으로 테스트하는 긱벤치6 점수를 보면 싱글코어 2104점, 멀티코어 6897점으로 최고는 아니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사이에 끝자리 정도의 명함을 내밀 만한 수준은 됩니다. 이어서 GPU와 CPU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GPU의 성능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3D마크는 그래픽 성능 크로스 플랫폼 벤치마킹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이 4251점, 레이트레이싱 크로스 플랫폼 벤치마킹 솔라베이가 8785점으로 대부분의 사용 목적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3D마크로 강한 부하시 성능 제한이 얼마나 걸리는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보면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이 60.8%, 솔라베이가 63.5%의 성능 유지 안정성을 기록합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수치상 점수만 보면 실사용 성능에 대한 감이 잘 안 오니까 게임 원신을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으로 플레이하면서 GPU 와치를 이용해서 프레임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전투 시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60프레임 선을 유지합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을 확인했으니까 이런 성능을 낼 때 발열 관리는 잘 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100% 부하를 받는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 열화상 카메라 촬영을 하면 전면 44도대, 후면 45도대까지 나오고 게임 원신을 30분 이상 플레이하는 중에는 전면 40도대, 후면 41도대가 나옵니다. 발열 관리가 훌륭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신 플레이 40도가 살짝 넘어가니까 대부분의 환경에서 발열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부스터 설정의 성능 최적화를 성능이 아닌 균형으로 변경하면 조금 더 발열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원신 프레임이 50프레임 선을 유지하니까 대략적으로 16에서 17% 정도의 성능 손해가 생기는데 대신 전후면 온도가 37도대로 낮아집니다. 다음은 광각, 초광각, 3배 전망원 트리플 렌즈 구성인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해도 가격대별로 가장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카메라입니다. S25 FE 역시 구색은 잘 갖추고 있지만 S 시리즈라는 관점에서 보면 카메라 성능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물론 내려간 가격만큼 카메라 성능도 함께 내려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정도면 쓸만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배주 망원 촬영을 해보면 800만원 손하는 물리적인 수치에 비해서 은근히 쓸만합니다. 망원 렌즈를 구색과 주기용으로 탑재하던 제품들하고는 분명히 선을 그어도 될 만한 품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카메라의 셀피 사진을 보면 모델에 대한 아쉬움으로 사진이 조금 더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사진 자체의 품질을 생각하면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사진에 이어서 광각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안중근 장군의 순국 장소를 이동하면서 카메라에 담았는데 제법 부드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밤에 이런저런 조명에는 도로와 빌딩을 찍어보기도 했는데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이 나옵니다. 카메라에 이어서 살펴볼 부분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S25 FE는 FHD 플러스 해상도와 120Hz 주사율, 최고 1900리터 화면 밝기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6.7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S24 FE가 다이나믹 아몰레드 2X를 탑재하고도 슈퍼 아몰레드의 종특인 알록달록 무지개 현상을 경험한 사용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또 봤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S25 FE는 다행스럽게도 무지개 현상이나 특정 색상의 빛깔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디 대 화면 비율이 89.2%로 S24 FE의 88%보다는 약간 더 좋아졌지만 베젤의 두께가 S 시리즈급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쪽 베젤이 더 굵어서 균일하지 못한 것은 더욱 아쉽습니다. 베젤은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부분으로 A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이라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S 시리즈로 나온 제품이니까 아쉬운 거죠. S25 FE의 디스플레이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등 콘텐츠를 소비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비교적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은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면 기본적인 소리의 선명도는 좋고 돌비 애트모스를 활성화한 상태에서의 공간감도 무난합니다. 음역대별 소리는 베이스가 약한 편이고 고음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음악 종류에 따라서 이퀄라이저 설정을 변경하는 게 좋은데 더 풍성하고 활기찬 느낌을 원하면 풍성한, 고음만 더 강하게 듣고 싶다면 고음 강조, 베이스의 울림을 더 느끼고 싶다면 저음 강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퀄라이저 변경에 따른 소리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체감이 됩니다. 스피커에 이어서 진동 모터를 살펴봅니다. 진동은 가장 강하게 설정해도 세기가 조금 약한 것이 아쉬운데 진동의 형태 자체는 너무 가볍지 않고 약간의 묵직함도 있어서 호불호 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합니다. 갤럭시 S25 FE는 490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고 유선 45W, 무선 15W 충전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도 용량이 작으면 25W만 지원하고 FE 시리즈는 용량이 커도 25W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S25 FE는 드디어 45W 충전을 지원합니다. 근접 센서와 함께 소비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을 이제 넣은 거죠. 어찌되었건 반가운 변화입니다. 배터리 사용시간 확인을 위해 유튜브 4K 영상을 화면 밝기 100%로 반복 재생했고 11시간 28분이 나왔습니다. 비교군으로 4000mAh의 S25가 9시간 56분, 4900mAh의 S25 플러스가 12시간 51분, 3692mAh의 아이폰 17이 9시간 51분이 나왔습니다. 배터리 사용효율이 다른 플래그십 스마트폰들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용량이 깡패라서 절대적인 사용시간은 무난합니다. 갤럭시 S25 FE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짧게 정리합니다. 갤럭시 S25 FE는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IP68 방수 방진이 가능합니다. OS는 7년간의 보안 업데이트와 안드로이드 원료의 버전 기준 7세대 업그레이드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신경이 쓰이는 부분으로 하단면에 있는 USB-C 포트와 스피커, 유심 트레이가 가운데가 아니라 후면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경 쓰지 않겠지만 저처럼 이런 불균형이 거슬리는 소수의 소비자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반복해서는 이야기지만 갤럭시 S25 FE는 플래그십을 상징하는 S 시리즈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요. 인지하기 힘든 작은 부분까지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갤럭시 S25 FE의 성능과 특징, 아쉬운 점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어울리지 않는 불만 요소였던 근접 센서 45W 충전 디스플레이 품질 문제를 개선하고 나왔으니까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면 스마트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면서 휴대성이나 성능도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비싼 거 필요 없다고 외치는 누군가에게 사줄 스마트폰을 고를 때 A 시리즈는 좀 그런 경우에 S25 FE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S25F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